아버지가 나에게 어렵게 털어놓았던 일,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한다. 때는 1992년 5월, 둘째 큰아버지 댁에 큰 경사가 있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던 큰아버지 댁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큰어머니가 한 달간 산후조리원에서 요양을 하고 나온 뒤부터 아기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집안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유명하다는 병원을 이곳저곳 찾아다녀도 끝내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가서 아기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핏덩이의 죽음으로 가족들 모두 비통함에 잠겼다. 아버지는 평소 큰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광주에서 서울로 급히 올라갔다. 덧없이 사라진 생명 앞에 아버지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못했고 한참 후에야 큰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애 데리고 같이 고향에 내려가자. 병원에서 부검 끝났다고 데려가라고 연락 왔다. 큰아버지는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는데 그 작디 작은 아기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로 봉합되어 있었다. 그 모습에 모두 할 말을 잃었고 가족들은 아기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서울에서 고향인 장성으로 향했다. 큰아버지 내외는 같이 가지 않았는데 집안 어른들이 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너희는 가지 말거라. 그런 핏덩이가 죽으면 길가에 버리거나 산에 가서 태워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기를 마지막에 만진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냥 인적 드문 길에 파묻어라. 손에 쌀을 쥐게 한 다음 엎어진 자세로 묻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어른들의 말에 큰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기의 장례를 부탁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들어주기로 했다. 당시 큰아버지가 탔던 르망 승용차 트렁크에 아기의 시신을 싣고 장성으로 출발한 아버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기가 너무 불쌍한데. 그래도 선산에 묻어줘야 하지 않을까? 결국 아버지는 고민한 끝에 어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고향 선산의 북쪽 끝에 몰래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 아가, 부디 좋은 것으로 다시 태어나거라. 미안하다. 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불로 꽁꽁 싸맨 아기의 시신을 차가운 땅에 놓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고 한다. 그 선택이 아버지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다. 그렇게 아기가 죽고 반년 정도가 지난 후에 내가 태어났는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기까지 했다. 2년 후에는 첫째 큰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서로 간의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다. 부모님은 불화를 이기지 못해 별거를 했고 혼자 나를 키우던 아버지는 목포에 있는 외갓집에 나를 맡기게 된다. 상황이 이런 지경이 되자 아버지는 결국 수소문한 끝에 용한 무당을 찾아갔는데 점집에 들어서는 아버지를 본 무당이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한다. 그 애는 왜 달고 와? 아들도 있는 양반이 애가 또 있어? 예? 제가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애가 또 있다니요. 아, 자네 등 뒤에 달라붙어서 배시시 웃고 있는 애 말이다. 자네 애 아니야? 네, 전 아들 하나뿐인데요. 어쩐지 안 닮았더라. 그렇게 아버지는 무당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무당은 입꼬리를 씩 올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애기가 아주 천진난만하네. 저놈 짓이야. 예?
처녀 귀신이나 총각 귀신처럼 한 맺힌 것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처럼 귀신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법이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자네 아기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떼쓰고 울고 저지레하고 그랬지. 그러니 순진무구한 애들이 뭘 알고 그러겠냐고. 자네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바로 저 아기동자 귀신 때문이야. 아휴,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왜 말 안 듣고 멋대로 한 거야? 그러니 그 화가 모두 자네한테 간 거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굿으로 떨쳐낼 수가 있나요? 그런 아버지의 물음에 무당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쩔 수 없어. 자네한테 한 번 붙은 이상 그냥 같이 가는 수밖에.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아기를 설득할 수 있겠어? 아기가 말귀를 알아먹겠냐고. 그런 무당의 말에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래도 자네가 잘 이겨내리라 믿네. 뭐 아기들이 매번 이상한 짓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운명이라니 하고 받아들여야 돼. 운명은 바꿀 수도 있다면서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야. 물론 운명은 바꿀 수도 있지만 자네가 아기 동자와 함께 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자의 힘도 약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만 가봐.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당집에서 나온 아버지는 멍하니 하늘만을 바라보았고 그 후로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나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야. 이제 와서 어쩌겠냐. 이미 내 인생은 많이 꼬였고 나름 그것에 순응해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걸. 굴곡질대로 굴곡진 아버지의 삶이었지만 그것이 마냥 나쁜 것만도 아니었다.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운명. 과연 나도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 저주를 받게 되진 않을까 내심 두렵기도 하다.